자, 이카보그 24장 요요. 지난 시간에 그 세 사람이 재판받았지? 오늘은 줄에 소녀 같은 그런 거 있네. 그건 거 봐. 그건 거 같아. 한번 읽어보자. 곧 8살 생일을 맞이하게 된 데이지는 버트 비미씨를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기로 결심했다. 버트의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로 버트와 데이지 사이에는 두터운 얼음벽이 생겨난 것 같았다. 버트는 늘 로더릭 로치하고만 어울려 다녔고 로더릭 로치는 이카보그 희생자의 아들과 친구가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데이지는 버트의 생일보다 사흘 빠른 자신의 생일을 계기로 둘의 우정을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해 비미씨 부인에게 그녀와 버트를 다과에 초대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초대에 응하겠다는 답장이 오자 데이지는 뛸 듯이 기뻤다. 둘은 여전히 학교에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생일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왕의 목수인 도브테일 씨는 월급을 많이 받는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카보그 세금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과자와 케이크를 줄였을 뿐 아니라 포도주도 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데이지의 생일을 맞아 한 병 남아있던 여러 보안 포도주를 꺼냈고 데이지는 저축을 몽땅 털어서 자신과 버트를 위해 버트가 가장 좋아하는 값비싼 천국의 희망 2개를 샀다. 생일 다가 모임의 시작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다. 처음에는 도브테일 씨가 비미씨 대장을 위해 건배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비미씨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왜요?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죽은 남편. 남편 위에 건배하자고 했어요. 뒤이어 네 사람 모두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적당한 대화거리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버트가 데이지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버트는 장난감 가게의 진열장에서 요요를 발견하고 그동안 모은 용돈을 몽땅 털어 그걸 샀다. 데이지는 요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버트가 방법을 가르쳐주자 금세 버트보다 더 잘하게 되었고 비미씨 부인과 도브테일 씨도 여러 보암 산 발포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술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사실 버트는 그동안 데이지가 몹시 그리웠지만 로더릭 로치가 늘 지켜보고 있어서 데이지와 화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둘은 곧 궁정에서 언제 싸웠냐는 듯 학교 선생님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코를 팠다는 이야기를 하며 킥킥 웃어댔다. 세상을 떠난 엄마나 아빠, 뜻하지 않은 싸움, 겁없는 왕 프레드 따위의 괴로운 일들은 금세 잊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 아이들처럼 현명하지 못했다. 오랜만에 포도주를 마신 도브테일 씨는 자기 딸과는 달리 비미씨 대장을 죽인 괴물 이야기를 꺼내선 안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더 크게 언성을 높이자 그제야 데이지는 아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도브테일 씨는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버사,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야. 난 그 증거를 보고 싶다니까. 비미씨 부인이 다정했던 얼굴이 갑자기 험악해졌다. 내 남편이 그리고 가엾은 우리 노비 버튼스가 죽었는데 그게 증거가 아니고 뭐야? 그러자 도브테일 씨가 물었다. 우리의 노비 버튼스? 노비 버튼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난 노비 버튼스의 증거도 보고 싶어. 그 사람이 대체 누구야? 어디에 살았을까? 젓갈색 가발을 쓴 그 늙은 호러머니는 어디로 갔고? 성 안에서 버튼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라고 했는데 도브테일 씨는 포도잔을 휘두르면서 다시 말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했는데 버사, 하나만 물어볼게. 노비 버튼스는 신발과 정강인 뼈만 남았다면서 그 사람과는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 데이지는 성난 표정을 지으며 아빠가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포도주 한 모금을 꿀꺽 마시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말이 안 되잖아 버사.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누가 알겠어. 가령 비미씨는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스피트로스 경이 우리한테서 그 말을 뜯어내려고 이카보가 핑계를 건 아닐까? 비미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화가 난 그녀의 모습은 도브테일 씨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그녀가 입을 열자 그 싸늘하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데이지는 소름이 돋았다. 내 남편은 코르노코피아를 통틀어서 누구보다도 말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 내 남편이 말에서 떨어지는 건 내가 도끼로 내 다리를 따는 것과 똑같아. 댄 도브테일, 끔찍한 괴물이 아니었다면 내 남편이 죽을 리가 없었다고. 그리고 말 조심해. 이카보그가 없다가 하는 건 반역죄니까. 반역죄?
도브테일 씨는 코드숨을 치며 말을 이어갔다. 정신 차려 버사. 그게 반역죄란 터무니없는 소리를 만들어 정말 믿는 거야? 두세 달 전만 해도 이카보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고. 반역이 아니라. 그제야 그때는 이카보고가 실제로 있다는 게 밝혀지기 전이었으니까. 비밀씨 부인이 소리쳤다. 버트, 집에 가자.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데이지가 울부짖었다. 그러곤 의자 밑에 넣어준 작은 상자를 꺼내들고 비밀씨 가족을 따라 정원으로 나왔다. 버트, 제발 이것 좀 봐. 내가 천국의 희망을 사놨어. 용돈을 다 털어 산 거라고. 데이지는 미처 몰랐다. 이제 버트는 천국의 희망을 볼 때마다 아빠의 죽음을 알게 된 날이 떠오른다는 것을. 왠지 기억나?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기억나. 왕실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천국의 희망을 먹은 날 그의 엄마는 비밀시 대장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서 이미 소식이 전해졌을 거라며 그를 다독여뜨렸다. 그때 아빠 보러 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거 줬었잖아. 그렇다고 해도 버트는 데이지의 선물을 바닥에 내팽칠 생각은 아니었다. 그냥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데이지가 상자를 놓치는 바람에 값비싼 케이크들이 꽃밭으로 떨어져 흙으로 뒤덮였다. 데이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너한테는 그 케이크만 중요하지? 버튼은 이렇게 외치고는 대문을 열더니 엄마를 이끌고 나가버렸다. 아이고. 스피트로스 경의 문제 25장. 스피트로스 경에는 안 된 일이었지만 이카보고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은 도브테일 씨만이 아니었다. 코르노코피아는 점점 서서히 가난해지고 있었다. 부유한 상인들은 이카보고 세금을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매달 세금으로 금화 2잎을 내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과자와 케이크, 치즈, 햄, 포도주의 가격을 올렸다. 그러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식료품 가격까지 오르는 바람에 다달이 금화 2잎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한편 습지대의 아이들은 너무 여유로워서 뺨이 움푹 팰 정도였다. 전국의 도시들과 마을마다 첩자들을 심어놓은 스피드로스의 귀에도 사람들이 그 금화가 모두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괴물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코르누코피아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저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여겨졌다. 여로보암 사람들은 싸움과 몽상을 좋아했고 커스버그 사람들은 평화롭고 정중했으며 슈빌 시민들은 자존심이 세고 심지어 오만하다는 평판을 듣기도 했다. 한편 바론스타운 사람들은 입 바른 소리를 잘하고 솔직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이카보고에 대한 의심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불거진 곳은 바로 바론스타운이었다. 바론스타운의 터비 텐터로인이라는 정유업자는 마을회관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는 차마 이카보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왕에게 이카보고 세금의 필요성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당연히 이 집회에도 스피트로스의 첩자가 있었고 회의가 끝나자 첩자는 바로 남쪽으로 말을 달려 자정 무렵에 궁정에 도착했다. 하인이 잠을 깨우자 스피트로스는 자고 있던 플래푼견과 로치 대장을 황급히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은 스피트로스의 침실로 와서 첩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첩자는 그 반역적인 집회에 대해 설명한 뒤 기특하게도 터비 텐터로인을 포함해 이 집회의 주도자들의 집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도를 펼쳐놓았다. 로치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들 모두 반역죄로 체포해 감옥에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자 스피드로스가 답답하다는 듯 대꾸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집회에는 200명이 모였는데 200명을 모두 감옥에 가둘 수는 없잖아. 그럴 만한 감옥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이카보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여길 거라고. 이번엔 플래푼이 끼어들었다. 그럼 총으로 모두 쏴서 비미씨처럼 꽁꽁 싸맨 뒤에 늪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그들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이카보고가 잡아먹었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그냥 그렇게 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카보고가 총까지 갖고 있다고 해야 하나? 게다가 200명의 시신을 쌀 망토까지 갖고 있었다고? 스피트로스가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그렇게 우리 계획을 비웃지만 마시고 좋은 방법을 내놓으시지요. 로치가 말했다. 하지만 스피트로스도 방법이 없었다.
교활한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코르누코피아 사람들이 다시 겁을 먹고 아무런 불평 없이 세금을 내게 할 묘안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카보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증거를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블레푼경과 로치 대장을 다시 돌려보낸 뒤 스피트로스는 혼자 벽난로 앞을 왔다 갔다 수성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침실 문을 두드린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또 뭐야?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방으로 슬며시 들어온 사람은 하인 켄겁이었다. 무슨 일이야? 뭔지 몰라도 빨리 하고 나가. 난 지금 바쁘다니까. 그러자 켄겁이가 입을 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연히 이 방을 지나다가 블레푼 경과 로치 대장과 함께 이야기하는 걸 저도 모르게 듣게 되었습니다요. 바론스타운에서 반역적인 집회가 있었다고요. 정말 모르고 들은 거야? 스피트러스가 험악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지요. 성안에서도 바론스타운의 그 반역자들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요. 그 정유업자들처럼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반역이라고 생각했습죠. 그야 당연히 반역이지. 근데 감히 누가 궁정 코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냐? 왕이 밑에서 일하는 자가 감히 왕의 말을 의심한다고? 스피트로스가 물었다. 그게 그러니까 켄거비는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말을 이었다. 그건 꽤 귀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누구니 말하기는 해. 스피트로스는 으르렁거리며 하인의 위도자락을 움켜쥐었다. 일단 들어보고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어. 이름을 대단 말이야. 댄 도브테일입니다. 하인이 말했다. 도브테일. 도브테일이 누구였죠? 좀 아까 그거 아빠. 데이지 아빠. 목수. 도브테일.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스피트러스가 놓아주자 하인은 비틀거리다가 작은 탁자에 부딪혔다. 그런 성을 가진 재봉사가 있지 않았나? 그 사람 아내입니다.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옷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아내입니다. 제일 처음에 죽었던 여자 있잖아. 지금은 죽었습지요. 켄거비가 일어나며 대꾸했다. 그래. 스피트로스는 느릿느릿 말을 이어갔다. 묘지 근처에 살고 있지. 한 번도 깃발을 펄럭이지 않은 집. 창문에 왕의 조상 한 번 붙인 적이 없고 그자가 그렇게 반역적인 말을 한 걸 어떻게 알았지? BBC 부인이 주방 한유에게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지요. 켄거비가 말했다. 넌 우연히 듣는 게 참 많군. 안 그런가 켄거비? 스피트러스는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금화 맨잎을 찾았다. 좋아. 금화 연잎을 주지. 정말 감사합니다요. 하인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켄거비가 나가려고 돌아서는데 스피트러스가 다시 물었다. 잠깐. 그 도브테일이라는 자가 뭐라는 자름이지? 스피트러스는 도브테일이 왕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가늠해봐야 했다. 도브테일이요? 그 자는 목수입니다. 켄거비는 이렇게 대꾸한 뒤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목수. 스피트러스는 소리내어 대내었다. 목수라. 켄거비가 문을 닫는 순간 또 한 번 멋진 계획들이 번개처럼 스피트러스의 머리를 스쳤다. 자신이 그렇게 영리하다니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소파 등받이를 움켜잡았다. 그렇지 않았으면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만 같았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여기까지.